안녕하십니까. 뉴스버스 대표 고재학입니다. 요즘 나라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합법적으로 권력을 잡은 국가 지도자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입법부 해체를 시도를 하고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다지려다가 6시간 만에 실패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그래도 고재학의 경제버스 멈출 수는 없겠죠. 오늘 다룰 주제는 롯데그룹의 위기설입니다. 롯데면서 그러니까 현금 장사하는 업종이 많기 때문에 현금 부자 기업이다. 이렇게 알려졌던 재계 6위의 그룹이 조만간 유동성 위기에 처해서 옛날의 대우그룹처럼 공중분해될 거라는 정말 충격적인 그런 지라시라고 그러죠. 정보지가 증권가에 유포되면서 지금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그 롯데 위기설을 처음 제기한 사람은 11월 16일 날 뉴질랜드 교포 유튜버입니다. 교포 유튜버가 소리 없이 몰락해가는 롯데 공중분해 위기, 이런 제목의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이 내용에다가 또 일부 내용을 또 부풀려 가지고 찌라시가 만들어져서 11월 17일 날 증권가에 급속히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위기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너무 구체적인 거예요.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은 롯데그룹의 빚이 무려 39조 원이다. 그런데 롯데그룹의 세계 핵심 계열사, 지주회사인 롯데지주, 다음에 호텔 롯데, 화학군의 핵심인 롯데케미칼, 세 개 회사의 빚만 30조 원이다. 그래서 지금 재무구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롯데그룹의 차입금이 국내 4위 정도 수준인데 당기순이익은 롯데그룹 전체를 다 합쳐도 연간 1조 원밖에 안 된다. 17위 수준이다. 그래서 곧 유동성 위기가 닥칠 거다. 롯데그룹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데 당장 처분 가능한 부동산 자산을 팔아도 빚을 갚기가 어렵다. 그래서 유통계열사를 중심으로 조만간 직원의 50% 이상을 감원할 거다라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고요. 그런데 나름대로의 이런 근거들이 이 시장에서 좀 먹혀 들어간 거죠. 투자자들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그러면서 18일 날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는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주가가 폭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롯데그룹이 부랴부랴, 아니 그 지라시 내용은 사실 무근이다 라고 해명을 했고요. 우리는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고 지라시 유포자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라고 진화에 나섰지만은 주가 폭락을 막지는 못했고요. 결국 이번 주 초였죠. 2일 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지라시 제작 및 유포자를 처벌해달라. 이 사람 때문에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주가가 폭락해가지고 하루에만 6천억 원이 증발되는 피해를 봤다. 처벌해달라고 수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언론을 상대로도 해명 자료를 내놨어요. 아니 우리가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만 56조 원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 동원할 수 있는 가용 예금만 15조 4천억 원이다. 우리가 지금 71조 4천억 원 갖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은 없다. 우리는 안정적인 유동성 흐름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언론에도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설이 불거졌냐. 지금 롯데그룹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점하고 있는 게 화학과 유통이에요. 핵심 사업 부문인데 두 부문이 지금 모두 안 좋아요. 특히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롯데케미칼인데, 자, 표 한번 보실까요? 롯데케미칼은 2021년까지만 해도 매년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둬들이던 롯데그룹의 캐시카우로 불리던, 그런 잘 나가던 화학군의 핵심 계열사예요. 그런데 보시죠. 2022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7,600억, 2024년에 마이너스 3,400억, 그리고 2024년에 10월 기준으로 벌써
마이너스 7,300억. 올해 영업이익이 1조 원 적자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또 롯데그룹의 핵심 계열사 중에 하나인 롯데건설. 코로나 겪고 부동산 PF가 부실하다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롯데건설에 롯데케미칼이 지급보증을 써줬어요. 그래가지고 재무구조가 더 열악해졌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뭐냐면은 옛날에 빌려놓은 2조 450억 원의 회사채가 있어요. 회사채라는 게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돈을 빌린 거죠. 빚이에요. 그런데 회사채를 발행할 때 14개 채권자들과 재무약정이라는 걸 맺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원리금을 갚기 전까지 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 부채 비율을 200% 이하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 그리고 영업이익 대비 상개년 평균 이자 비용, 이것을 이자 보상 비율 또는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5배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라고 14개 채권자들과 재무 약정을 맺었는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사업 실적이 너무 나빠지다 보니까 재무 약정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은 채권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재무 구조가 안 좋으면은 우리가 빌려준 2조 450억 원을 롯데케미칼이 못 갚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 이거 2조 450억 떼이겠네. 야, 너 빨리 갚어.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롯데케미칼의 지금 이 사업 실적이 너무 안 좋고 롯데케미칼이 지금 회사채 조기 상환의 위기에 처하니까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설로 번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더욱 문제가 되는 거는 롯데그룹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빚이 많은데 문제가 되는 거는 단기 차입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롯데그룹의 핵심 계열사 3곳, 롯데지주, 호텔롯데, 롯데케미칼 3곳의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은 아시겠지만 1년 미만에 갚아야 되는 빚인 거거든요. 단기 차입금이 무려 13조 5천억 원이에요. 그런데 세계 핵심 계열사가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6조 8천억 원에 불과해요. 만약에 1년 내에 13조 5천억 원의 단기 차입금을 모두 상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면은 그 현금성 자산 6조 8천억 그거 처분해봤자 빚을 못 갚는 거거든요. 그래서 롯데그룹이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설이 불거지면서 롯데그룹의 자금 조달 여건이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회사채 기관 투자자들이 이 엄청난 빚을 갚으려면은 그것을 뭐 어떻게 한꺼번에 못 갚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회사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차환을 해야 돼요. 다시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기존 회사채를 상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관 투자가들이 회사채 발행을 꺼리는 조짐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설이 불거졌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롯데그룹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냐? 일단 롯데케미칼 문제에 대해서는 롯데케미칼이 지금 갖고 있는 예금만 2조 원이다. 그리고 당장 동원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4조 원 정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채를 조기 상환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문제 없다. 일단 이렇게 시장에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56조 원의 부동산 중에서 처분 가능한 건 팔겠다. 다음에 비핵심 계열사 처분하겠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내놓은 게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게 국내 1위의 렌터카 업체인 롯데렌탈 이미 매각 작업에 들어갔고요. 다음에 롯데백화점이 부산에 갖고 있는 센텀시티점도 매각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무구조를 개선을 하겠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에 롯데그룹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사를 했어요. 무려 CEO 21명을 교체를 했고 임원수를 무려 13%를 감축을 했어요. 그래서 조직을 슬림화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겠다. 이런 식의 지금 대책을 가지고 시장을 안심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당장 발등에 불길이 떨어진 거는 롯데케미칼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14개 채권자들이 조기 상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롯데그룹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이달 19일, 얼마 안 남았죠. 이달 19일 날 채권자 집회를 열겠다. 그래서 14개 채권자들을 설득을 하겠다. 우리 충분히 우리 갚을 수 있으니까 조기 상환 요구하지 말고 넘어가자. 롤오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채권자들을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채권자들 입장에서 최근 3년 이렇게 봤더니 특히 올해 뭐 거의 1조 원대의 영업 적자가 예상이 되고 롯데그룹의 뭐 지급 보증 서준 거 뭐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어떤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평가도 안 좋고 이게 과연 2조 450억 우리가 빌려준 걸 갚을 능력이 돼?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롯데그룹이 던진 게 뭐냐. 좋아, 그러면은 롯데월드타워 담보로 잡힐게. 은행에 담보로 잡혀서 2조 450억 은행에 보증을 쓸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롯데월드타워가 어떤 건물이죠? 신격호 롯데 창업주의 마지막 꿈이자 마지막 유산이죠. 롯데의 자존심, 롯데의 상징이라고 불리던 부동산이거든요. 건설하는데 무려 4조 2천억 원의 건설비가 들어갔고 지금 가치가 6조 원 이상일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 롯데의 자존심을 던진 거예요. 나 이거 내놓겠다. 그만큼 롯데그룹이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롯데케미칼의 위기를 지금 벗어나지 않으면 롯데그룹 전체의 유동성 위기로 번질 수도 있다라고 지금 사태를 심각하게 본다라는 증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롯데그룹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롯데그룹이 조만간 유동성 위기에 처하고 옛날의 대우그룹처럼 공중분해될 거다. 사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롯데그룹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점하는 화학과 유통 부분이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5대 주력 수출 품목 중에 하나예요. 지금 롯데케미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석유화학 회사들이 다 어려워요. 왜 그러냐? 글로벌 경기 침체로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중국이 석유화학 정제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이제 우리 턱밑까지 쫓아왔어요. 그런데 제품 가격은 너무 싸요. 우리나라와 비슷한 품질의 석유화학 제품을 훨씬 값싸게 대량 생산하고 있다. 다음에 중동 국가들이 옛날에는 그냥 원유만 뽑아가지고 수출을 했는데 이제 석유화학 정제 공장을 마구 짓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요. 25년, 26년, 27년 순차적으로 중동 국가들의 석유화학 정제 공장들이 완공이 되고 이제 대량 생산이 일어난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을 비롯한 우리나라 석유화학 기업들이 지금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여 있다. 미래가 결코 밝지 않다. 다음에 또 하나의 핵심 부분이 유통.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면세점 다 상황이 안 좋아요. 아시겠지만은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 채널이 온라인으로 옮겨갔어요. 롯데그룹은 대응이 너무 늦었죠. 2020년에야 롯데온이라고 하는 이커머스 업체를 만들었는데 너무 늦었어요. 지금 누적 적자가 5천억 원이 넘어요. 롯데온이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롯데는 부채가 너무 많다. 주력 산업 두 가지, 화학과 유통 모두 지금 안 좋고 미래도 밝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그룹이 근본적인 해법을 속히 내놔야 된다. 빨리 불필요한 부동산 매각하고 비핵심 자산 빨리 처분하고 조직 더 슬림화 해가지고 재무 구조를 안정적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진짜 위기가 올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고작의 경제버스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